주제면서 되돌미로 뒤에 좀 부재이거나 미래 문자의 가능성을 탐구하다인데 미래에 우리가 쓸 문자 혹은 문자가 어떤 방식으로 달라진다면 변화한다면 그것을 꼭 발전이라는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될 텐데 그것이 좀 어떤 방향이었으면 하는지 혹은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표하신 작가님들 중에 먼저 오늘 떼주실 분이 계실까요? 지정을 해야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한글에 깊이 연구를 해오셔서 한재 선생님께서도 지난 사전 모임에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해주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재 선생님의 말씀으로 2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말기에 어느 정도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매뉴얼을 가진 글자는 한글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 이도가 중심이 된 한글은 우주의 이치가 반영된 글자이고 그리고 발성이관이나 여러 가지에도 잘 맞는 글자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몇몇 분들은 사라진 내 자모를 다시 되살린다 하더라도 한글이 세계 문자로서 부족한 면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100% 완벽한 문자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가장 근접한 문자가 저는 한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계속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래아. 이 아래아는 단순히 그냥 언어를 표기하는 도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글은 단순한 음성 기호를 문자화하는 표기 기능만이 아니고 세종이 거기에 큰 철학을 담았고요. 예술적으로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를 살려야 아래에 있는 예를 들면 아래아는 구체적으로는 우주의 이치를 큰 우주의 이치를 담은 거고 그 우주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작은 우주인 거죠. 그래서 뭐 천지인 삼재의 사상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천지인 삼재의 사상이 뭔지 아는 사람은 좀 아이들은 더 이해를 잘 못하고요. 그건 저는 아래아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의 주요 가치를 국어학계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걸 그냥 말을 표기하는 기호로서만 생각하지 이게 하나의 철학적인 큰 의미를 담은 하나의 형상이라는 생각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꼴뜻 소리 글자, 한글이 소리와 꼴과 뜻이 하나의 이치로 작동하도록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을 깊이 파고들고 부족한 면을 메워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한글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자가 단순히 목소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그림자에 지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역할들을 여기 계신 작가님들이 각각의 작업으로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광희 작가님 발표하시면서 직접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왜 이런 문자를 만들게 됐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 혹은 어떤 한계, 이 아쉬움을 가졌기에 이 관계 문자를 만들게 되셨는지 혹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문자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어떤 공고이듯이 좀 거창할까요? 그런 말은 좀 되돌아보면서 또 그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네. 그 문자를 처음에 저 문자를 만든 출발점은 상당히 어설픈 지점이 있는데 그 중학교 시절에 할 일 없이 뒹굴거리다가 그 컨닝 페이퍼를 만든다면 남들이 일단 알아채지 못하는 문자 어떤 게 필요할까 해가지고 쌤한테 들켜도 모른 척 넘어갈 수 있게 그걸 처음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한글하고 알파벳을 조합을 하면은 되겠다. 그때 이제 제비로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 사실은 출발은.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또 이제 개인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만들었던 문자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작업으로 해서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작업을 한번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그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드는 겁니다. 저기 글자가 없는 나라나 부족에 한글이 이제 그 사용된다는 그런 거를 TV로 접했을 때, 그럼 사실 남의 나라 글자를 가지고 저 나라에서 부족에서 사용을 한다면 일단은 편한 그 한글이 이제 쉬운 글자이기 때문에 문자가 쉽기 때문에 편한 거는 좋은데 좀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한글과 영어의 이제 짬뽕이지 않습니까? 짬뽕이니까 어느 나라의 특정 국가의 글을 사용한다는 그 이미지보다 그냥 말 그대로 글로벌화된 어떤 문자를 그냥 쓰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자존심 상할 문제도 아니고 서로 그 한글의 아주 편리한 그 원리를 사용하고 좀 더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알파벳을 같이 겸해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서로 약간 공용 문자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지는 않나 하는 혼자의 그 바램과 욕심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글로만 뒤 설명을 드렸었는데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또 저렇게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한글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인 것처럼 관계문자도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근데 저희가 사전 모임을 할 때 권대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있는 문자를 그냥 쓸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에게 맞는 문자, 도구, 프로그램, 시스템을 각자가 개발해서 자신의 뜻이나 그런 표현하고 싶은 바를 더 적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자의 문자를 좀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어서 그때의 생각을 좀 전해주시면 이 논의가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문자 관련해서는 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어떤 그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좀 고민한 부분은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이제 연구를 제가 오래 했는데 제 연구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단순히 기능적인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뭔가 창작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창작 도구가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창작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자신감, 그 스타일, 그 사람의 어떤 폼, 사실 그런 어떤 그런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요즘에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의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표현이 그게 뭐 문자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뭐 몸짓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뭐 그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음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표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정말 그 중요하다. 그게 뭐 민주주의의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인식도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구나 자기를 표현하고 뭔가 자기 꿈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좀 도움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제 자체 연구 분야입니다. 그런데 문자라는 걸 이제 작년 세계문자 심포지아에서부터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또 이상한 입선동 그 이상 시쓰기도 이제 좀 했었는데 아무튼 뭔가 그 표현을 사람들한테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도구의 발견 그리고 그게 꼭 무슨 어떤 디지털이라든가 그런 어떤 정보 기술을 활용한 게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어떤 도구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확장이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저번에 그 다들 미팅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고 그 툴을 쓰는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용도로 활용이 돼야 되고,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뭐 이런 아주 뭐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컴퓨터가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는,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이 환경을 꾸미느냐,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부분에 저는 이제 계속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글자도 문자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아주 좀 폭넓게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지난 논의의 마지막에 이현우 작가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문자가 뭐냐? 몸집도 문자가 될 수 있고 춤도 문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디지털의 언어도 기호도 다 문자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문자가 너무 확장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문자를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굉장히 좁은 의미의 어떤 기호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확장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문자를 받아들일 때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라면서 논의를 그때는 마무리를 했었어요. 네, 뭐 오전 강의에서도 구현상 선생님께서 알자라는 개념으로 어떤 그 사건 자체, 어떤 기억 자체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냥 확장적인 개념의 미래 문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오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여기 마침 계시고 하니 그런 맥락에서 혹시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 어떤 질문이 있으면 네, 객석에서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두 번째 강의를 했던 이동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글 로망이라고 해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 관련된 연구를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출신이 프로그래머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훈민정음에서 유래한 한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훈민정음은 세종대학교에서 정음을 창제하셨죠. 음의 표준을 정의하셨던 것이고, 실제 표기에 대해서는 업문 28자를 보이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글 28자에, 업문 28자에 대한 얘기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어의 본질은 음이거든요. 우리가 언어에 대한 것들은 인류의 50만 년 역사에서 사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소리, 언어 기능이거든요. 문자의 역사는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사실 그 문자에서 제대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세종대학교에서 유일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내 생각을 어떻게든 갖다가 이거 잊지 말아야지 돈이니까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냥 그것에 징표를 만들었던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도 한자나 알파벳,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있는데, 한국어는 뭐냐? 소리를 대표하는 정음을 만드신 거죠. 이거는 굉장한 우리 인류학적인 어떤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문이라는 것은 또 그것을 얼마나 그 소리를 잘 대표하는가. 그래서 땅의 소리, 아무것도 안 하는 소리, 의도한 소리, 그리고 사람이 내려고 하는 가장 큰 원초적인 소리, 이러한 것들로 소리를 갖다 공학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저 천지인이 하늘, 땅, 사람이라는 것보다 사람이 낼 수 있는 극한적인 소리의 모양을 갖다가 형성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의에서 상설, 하설, 몸에서 꼭지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이 몸에서 어가 혀의 운동성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은 세종대학교에서 훈민정음을 어떻게 창제하셨을까? 그 시대의 과학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인간공학을 전공했던 이제 산업과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언어 문제를 보면서 어제도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안 들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어떤 그 중간에 미디어가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하고 그림하고의 사이에 그 미디어가 지금 우리 한국어에 있는
업무 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 분야에서 모이셨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마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제 어제 강의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단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표 음문자가 아니라 한글이 단순히 글꼴에도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이다라고 아까 한재 선생님께서 구조적인 것들이 예, 다 있어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시각이 다르니까 네네. 한번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자, 문자, 언어에서의 소리에 대해서 좀 바라보시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걸 떠나서 혹시 말씀 들으시면 한재 선생님께서 좀 논의를 보태주실 게 있을까요? 지금 한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니, 네. 그런 뭐 과학적인 접근도 당연히 필요한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한글을 단순한 과학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속에 담긴 의미, 철학적인 접근, 그리고 예술적인 접근, 이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도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신명한 분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쓰는 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 아까 사랑이처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된다면 알파벳이 사랑이가 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아니면 소통 가능성이 있는 점이 궁금해서. 소통 가능성은 어벤져스 영화 생각해 보시면 되죠. 소통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각자의 세계관에서 튀어나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구를 구하든 어떤 여행을 떠나든 생각을 하든 저는 우리가 사랑이를 만들어냈다면은 영어에서 예를 들면 리트리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